우리는 참 많은 것을 지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빛나던 순간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삶의 언덕을 넘어 황혼역의 평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평생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내 사람들일 것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관계의 깊이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이 잔잔해질수록 오히려 곁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고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마저 원수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이 시대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아픈 그림자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빴고 자녀 양육이 급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당장의 성과와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허나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려 할 때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외롭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행동이 평생의 인연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칼날이 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았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보았기에 더 이상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의 근본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현명한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 선생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율곡 선생은 사람이 지녀야 할 도리와 행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됩니다. 율곡 이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수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재산보다 내면의 도덕성이야말로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한순간의 실수나 가벼운 언행이 아니라 사람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과 같아서 결국 가장 가까운 이들을 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덫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율곡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내 편마저 등 돌리게 하고 가족마저 원수로 만드는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성찰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율곡 이이가 평생토록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으로 꼽았던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얕잡아 보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레 남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지나칠 때 이 교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 그림자는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고 외로운 길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의 말과 행동에는 은연중에 상대를 무시하는 기운이 서리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이므로 더 이상 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아랫사람의 조언은 하찮게 여기고 동등한 위치의 친구나 동료의 이야기는 흘려듣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가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마저 잔소리로 치부하며 귀를 막아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 하며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지적하려 듭니다. 관계는 쌍방향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데 교만은 그 소통의 문을 스스로 잠가버립니다. 율곡은 사람의 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 공경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남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교만은 이 공경의 마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남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이의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 때문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함이 주는 불편함과 모욕감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교만함으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교만은 더욱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가장의 권위나 부모의 역할을 내세워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려 할 때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는 끊어집니다. 가족은 가장 편안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하지만 교만한 태도는 그 공간을 딱딱하고 차가운 권위의 장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기보다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마음속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배우자 역시 오랜 세월 겪어온 무시와 멸시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의무감으로만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율곡은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추는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관계를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교만함은 지위가 높은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남을 깔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의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당신의 진정한 벗으로 남아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의 뿌리는 신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굳건한 관계가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율곡 2는 사람이 관계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눈앞의 사소한 이익이나 거대한 탐욕 앞에 섰을 때임을 경고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추구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신의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편을 적으로 만들고 가족마저 원수처럼 갈라서게 하는 두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얽혔을 때, 가족 간의 유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사업상의 이득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벗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등을 돌리는 모습은 참으로 쓰라린 경험입니다. 율곡은 이익을 좇는 마음이 커지면 사람의 도리가 가려지고 결국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로 남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은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잃어버린 사람의 진심과 신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탐욕이 가족 내부로 침투할 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다툼이 세상의 어느 다툼보다 처절하고 잔인한 이유는 그 다툼의 밑바닥에 신의가 아닌 계산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 자매끼리 싸우거나 배우자 몰래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는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율곡은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를 인간의 근본 도리로 보았는데 탐욕은 이 근본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의심하며 결국은 법정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는 원수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재산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이미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지만 율곡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익과 신의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관계의 영속성과 사람의 도리를 택해야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 주변에 진정한 벗들이 모이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내 편을 지키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힘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올곧은 신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눈앞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 포기가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외적인 명분이나 형식에 치우치기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매우 도덕적이고 친절하며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말이 다른 표리부동의 위선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기초인 진실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결국 내 편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세 번째 금기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돌아서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 비난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는 서툽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달콤함 뒤에는 항상 계산과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친절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이중적인 행동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진실함이 부족할 때 미묘한 불편함과 의심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서 진실성이 깨지는 순간 모든 소통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더 이상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이용하거나 내 앞에서만 좋은 척하는 가면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순간의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위선적인 사람의 칭찬은 거칠애로 여기며 경멸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한 표리부동의 위선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나 욕망을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반복할 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기만의 장소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혼란을 느끼고 결국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율곡은 수양의 첫걸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 즉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성실함은 곧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표리부동한 삶은 잠시의 이득은 가져올지 몰라도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인간적인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진실만이 사람을 얻고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할 때 비로소 내 편은 당신을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소한 불만과 습관적인 불평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틈만 나면 불평을 늘어놓는 습관은 결국 내 편을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네 번째 금기입니다. 습관적인 불평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같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 곁에서는 기운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지만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곁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를 건네던 사람들도 그 불평이 끝없이 반복되고 그 어떤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때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좋은 점이나 감사할 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불행과 타인의 잘못만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우울감을 안겨주며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가족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집은 전쟁터와 다름없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집 밖으로 나돌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이 단절된 가족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어 서로를 미워하고 피하는 관계가 됩니다. 율곡은 사람의 수양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언행이 뒤틀리고 그 뒤틀린 언행은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불평은 감사의 마음이 부재할 때 생겨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직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착할 때 불만은 쌓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채울 것보다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입을 닫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사와 긍정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주변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곁에 있는 내 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공의 영광은 달콤하지만 실패의 쓴자는 삼키기 어렵습니다. 율곡 2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 즉 자성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불행한 상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외부나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5번째 금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상황 탓, 시대 탓, 심지어는 가족 탓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곁에 있는 이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한 내 편은 함께 해결책을 찾고 위로를 건네주기를 원하지만 책임 회피자는 그저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신의 실패를 전가할 때 가족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너희들을 키우느라 내 꿈을 포기했다와 같은 말들은 듣는 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원망을 심어줍니다.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관계여야 하는데 남 탓하는 습관은 가족을 짐을 지우는 가해자와 그 짐을 짊어진 피해자로 구분하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된 가족 구성원은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한 소망을 품게 되며 이는 곧 내 편이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율곡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잘못을 고치는 극기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족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었소. 내가 그때 현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은 관계의 신뢰를 복구하는 마법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질 때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진정한 내 편으로 남아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안에서 찾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율곡 2인은 효를 만행의 근본으로 보았으며 가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곧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세상의 낯선 이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바깥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처럼 군림하는 태도는 내 편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6번째 금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가족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헌신, 자녀의 순종, 부모의 무한한 사랑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사라지고 나서야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권위나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가족 구성원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는 논리로 가족의 독립적인 삶과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가족에게 사랑이 아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은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격체임을 망각하는 순간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예의를 잃어버릴 때 그 관계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율곡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여쭙고 형제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작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관계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감정대로 화를 표출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족은 결국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의무감과 체면만 남은 차가운 껍데기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원해서 형식적인 만남을 가질 뿐 진정한 마음의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오랜 세월 쌓인 무시와 경멸에 지쳐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율곡은 가정의 화목이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관계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100배, 1000배 더 정성을 다하여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집안에서의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인격이며 그 인격만이 당신의 가족을 영원한 내 편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생각과 신념 역시 단단하게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아집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곡 2인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아집은 내 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드는 7번째 금기입니다.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이 옳고 세상의 변화나 타인의 의견은 모두 틀렸다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만을 고집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단절을 초래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집이 강한 부모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잣대로 비난하며 바꾸려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충고가 아닌 간섭과 억압으로 느끼게 되며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아집은 소통의 벽을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틀릴 수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집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토론이나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대화가 아닌 싸움이 되고
결국 친구들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체념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따뜻한 조언의 흐름에서 스스로 단절됩니다. 율곡은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이자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어른의 덕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고 입을 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할 때 자녀들은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고 친구들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것입니다. 아집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외톨이가 아닌 세상과 연결된 지혜로운 어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관계를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율곡 2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수양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특히 격렬한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생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순간에 폭발하는 분노와 감정 조절의 실패는 내 편마저 겁에 질리게 하여 결국 원수가 되게 만드는 8번째 금기입니다. 분노는 통제력을 잃은 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사람도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말을 내뱉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참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워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아물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을, 아내를 영원히 잃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일지 몰라도 그 분노의 결과는 영원히 관계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분노 폭발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만성적인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을지 몰라도 그 주변의 가족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가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스스로 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율곡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격렬한 분노는 이 평온함을 완전히 깨뜨리고 스스로를 고독한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분노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반복되면 그 사람은 분노를 자신의 무기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인정할지라도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결코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분노의 싹을 잘라내는 수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야말로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의 대학자 율곡 2 선생의 깊은 지혜를 통해 내 편마저 등 돌리게 하고 가족마저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인생의 8가지 치명적인 금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교만하여 타인을 얕잡아보고 이익 앞에 신의를 버리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행하고 습관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기를 일삼았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아집에 갇혀 소통을 거부했으며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금기사항의 핵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만을 중심에 두고 타인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의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되돌아보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곁에 남은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계신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금기 중 내가 저지른 실수는 없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끊어졌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신의 진실된 변화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황혼역을 따뜻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관계의 결실을 보는 시기입니다. 율곡 2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여정의 등불이 되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명언 박사는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